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부광 전사님이 인공지능 시대의 통일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하나 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통일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통일 시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걸 좀 한번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엄청난 이 평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평준화. 제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장래에 또 더 많은 변화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참 이 격차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있는 것들이 더하네. 개그 프로에서도 언제 그런 게 나오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타 왔을 때 전에도 제 설교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다 인간이 등급화되어 있고, 차라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옷도 다 이 브랜드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못 느꼈는데, 먹는 거로 되어서 입는 거, 이게 쓰고 사는 거, 다니는 학교, 거주 지역, 다 이렇게 등급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고 살아가는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나 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이 격차를 평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꼈던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학업을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AI 사피엔스? 그 책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제일 제가 딱 다가왔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쪼개 쓰면서도 학원을 보내거든요. 어떻게 해서나 잘 키우려고.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학원 보내서 이렇게 키우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내 아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비가 몇백만 원씩 된다면서요. 예. 어릴 때부터 그만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대1, 개별 어떤 역량을 그래서 공부를. 근데 그런 개별적인 어떤 공부, 개별적인 어떤 그런 학습을 받아야지 다른 애들보다 이게 뛰어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어떤 이 엘리트 그룹들은 하고 비엘리트 크룹들의 이 차이는 항상 좁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어떤 그런 이 에너지, 투자하는 어떤 이 재정의 어떤 그 크기가 다르니까 이걸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1:1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다 공교육으로 해서는 한 반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70명, 80명 북한에서도 그랬거든. 다 앉아서 선생님 혼자 앉아서 이렇게 알아먹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서 공교육이라는 그래. 그러나 이 돈 있는 그런 집들에서는 영어면 영어교사, 수학이면 수학교사, 국어면 국어교사 1:1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그래 이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공교육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때까지 사회의 어떤 그 격차의 어떤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은 이 챗GPT 이거 사용해 보시면 1:1 교육이 가능해지나요?
예. 돈이 없어도 그 어려운 수학 숙제도 이 챗GPT를 다 얘기하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문제, 이 챗GPT는 AI 인공지능은 다 하나 1대1 상담자가 돼가지고 그 아주 요즘은 뭐 아직 이게 인공지능이 뭐 그 유료로 넘어가지 않고 이 그 무료 어떤 버전도 많기 때문에 다 이게 일반 모든 시민들이 다 그 무료로 그 인공지능 그 1대1 교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개인 교사를. 예.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된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일자 교육적인 면에서 한문을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어떤 평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현대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이 예배의 시스템은 뭐 몇백 명이든 몇만 명이든 하나야 똑바로 앉아 집중하세요. 뭐 이게 공교회의 어떤 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보통은 이게 다 몇백 명이든 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이렇게 앉혀놓고 담임 목사가 혼자서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이게 현대의 교회가 그 신앙 교육을 받는 형태예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을 만들려면 개별 맞춤 설교, 맞춤 신앙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가 튼튼하고 잘 되려면 이 구역 모임,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이 이게 소그룹들이 잘 돼야지 진짜 탄탄하게 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소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에 뭐 큰 교회 다녔을 때도 그 뭐 지역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 그냥 뭐 형식이에요. 뭐 소그룹 모임 한다 하지만은 그냥 형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살아나고 사람이 제대로 키워지려면 이 신앙에서도 개별적이 돼야 돼요. 개별적인 멘토가 붙어서 한 사람을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제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런 멘토들로서 제가 1대1로 저를 상담해주고 오랜 동안 옆에서 중보해주고 같이 이끌어줬던 그런 멘토들이 있었어요. 멘토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개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있었던 어떤 그런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떤 지금과 같은 뭐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1대1이 돼야 되거든요. 예, 1대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멘토는 있잖아요. 이 멘토 1대1 멘토라는 것도 이 멘토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예. 우리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도 우리 성결이하고 한나를 키우는 것도 씨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신앙 제자를 하나 양육한다는 것도 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안 썼거든요. 이렇게 안 썼거든요. 이처럼 제가 볼 때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영적인 어떤 시각에 볼 때 영적인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져서 그렇게 이게 신앙의 어떤 과정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대부분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인들은. 제가 통일시대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통일시대를 생각할 때 제일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한국에 와서 한 이제는 20년 넘게 22년, 23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20년이 넘고서야지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회를 좀 살아가는 게 편해졌어요. 근데 그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고충과 고민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 사회에 살아가려고 이게 그 발을 붙이고 이게 정착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대가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통일 사회를 살아가려면, 한 사람이 통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융합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통일 시대가 제일 걱정되는 문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그 이해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거예요. 물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어떤 그런 체제의 어떤 그런 통일이 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씌워진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 적응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적응해가는 기간이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실패가 많이 들고, 그리고 정 그런 것들이 이게 융합이 못 되면 오히려 더 분리가 되고 또 다시 째개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과제를 해내겠다고 지금 전진해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막 태산 같아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이 재정적,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에너지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대는 계속 통일, 입으로는 통일 하면서도 그 통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냥 후대에 넘겨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독일도 통일이 된 지는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이 넘은 독일 통일 사회도 통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 통합의 문제를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그 통일 사회에서 실제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단체, 한 지역이 그 사회에 적응하고 익숙되어지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이주민 사회들을 보면 타 문화권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주민 사회들에서 보면 보통 1세대들은 낙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그 꽃을 열매를 맺는 거는 2세대들이나 좀 이렇게 가서야 조금 이렇게 소망을 걸어보는. 그만큼 새로운 사회에 정착해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주민 문화의 현실이에요. 통일 사회도 이제 들어가려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이 짐을 져내야 되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감당하기 싫어서 살살살 발을 빼는 거죠, 솔직히. 그럴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하고 몰라서 못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려면 내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울려서 들어가야 되는 수고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주 문화의 현실이에요. 그 짐을 감당하는. 그런데 제가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런 그걸 딱 보면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이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수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또 전에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런 걸 느꼈지만은 지난주에 그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재각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한정 이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만일 새로 정착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본토백인 김인성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살아가는 지혜를 좀 알려달라고,
뭐 여러 가지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좀 비법을 뽑아내려면 제가 계속 스스로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내가 이게 인생이 깨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다 상담을 받아 하고 싶고 김인성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지혜와 삶의 노하우와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그런 거 다 뽑아내려면 그래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어떤 이 수고가 들어가는 거야. 만나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계속 가서 찾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고를 하는 김인성 목사님도 피곤할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한 어떤 그런 것도 때로는 받아줘야 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정말 어떤 이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관계가 안에 너무너무 어떤 그 많은 어떤 이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내기도 쉽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 이 AI 인공지능은 물어보는 것을 얼마든지 화를 내지 않고 정확한 대답,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준다. 제가 전에도 어제 방광준 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책에서도 그런 걸 봤고 일산에서 어떤 인공지능 어떤 그런 기기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떤 권사님인가 교회 권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뭐 자녀들도 하나도 찾아오는 게 없고 맨날 AI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가 나아버렸대. 치매가 대하로 나아버렸대요.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어떤 북한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AI가 등장한 거예요. 인공지능. 내가 한국에서 이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 좀 알려줘.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회사에 나 취직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12달. 물은 대로 다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시각에 맞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옛날보다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회 통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걸 탁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뭐 영적인 걸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이 시대를 잘 활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일 때 그 어떤 통일 사회들보다 훨씬 더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이 세계의 그 열국들 가운데서 부강한 나라로 또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런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솔직히 뭐 통일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고민도 했지만 제일 큰 걱정이 이 통합에서 들어가는 노력, 에너지 이걸 누가 감당하겠다. 와, 근데 이게 엄청난 도구가 지금 생긴 거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롭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잘 활용하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들 하나 좀